여러분들 잘들 쉬셨나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바로 회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회계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그랬는데, 자, 첫 번째는 장부 작성 절차와 장부 작성과 결산 절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장부 작성을 토대로 재무제표를 통해서 재무 정보를 산출해서 보고하는 것을 결산 절차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러한 재무 정보를 보고를 하는 그 재무 정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예를 삼성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산 절차의 전 단계에 바로 장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장부 작성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기업 실체의 거래를 기록하는 것을 장부 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 실체가 무엇이고 거래가 무엇이고 기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부를 작성할 때 이 기업 실체의 거래를 기록한다고 하는데, 기업 실체가 무엇이냐? 자, 그러면 기업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바로 기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재화를 생산, 구매, 판매하거나 또는 금융이라든지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생산 경제의 단위체를 바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업 실체, 자, 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라고 나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기업을 법인 형태로 할 수도 있고 법인이 아닌 내 의지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자, 자연인이죠. 자연인. 바로 개인이, 자,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죠. 자, 여러분들 자신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데, 자, 이러한 자연인이 영위하는 운영하는 기업을 바로 개인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법인이라는 것은 자연인 스스로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연인이 법인을 만들어서 이 법인의 형태로, 자연인은 법인의 대표가 되는 거고 법인의 형태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바로 법인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인은 바로 자연인인 여러분들이 개인인, 자연인인 여러분이 투자를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형태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법인과 투자를 한 여러분들 자연인,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립된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인이라는 게 우리 자연인들 같이 생명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법인 스스로가 기업 활동을 연기를 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법인의 기관이 구성이 되고 이러한 법인의 기관의 대표적인 게 바로 대표가 되는 거고, 자, 대표의 기관을 통해서 법인이란 기업 활동을 영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업 실체에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이 있는데, 자, 개인 기업이라는 것은 자연인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고, 자, 법인이라는 것은 법인 형태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법인은 바로 영리 목적의 법인의 영리법인과 비영리 목적의 목적인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리냐 비영리냐의 구분은 여러분들 수익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 것을 영리, 이익을 내지 않는 것을 비영리. 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영리, 비영리는 똑같이 수익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러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냐, 배당할 수 없냐, 이익을 분배할 수 있냐, 분배할 수 없냐를 가지고 영리, 비영리를 따지는 거죠. 자, 그래서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 또는 분배할 수 있는 법인을 바로 영리법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법인이 창출한 이익을 배당, 분배할 수 없는 법인을 바로 비영리법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영리법인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고, 자, 상법에서는 영리법인은 설립 등기
를 하고 난 이후에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 비영리법인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을 통한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 실체는 크게 개인기업, 법인기업으로 나누고, 법인기업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부를 작성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 장부 작성의 기준, 즉 기업의 거래를 기록하는 이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업은 사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업 또는 이 비즈니스라는 것은 결국 재화나 용역을 고객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를 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서, 자, 이것을 바로 거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래라는 의미는 결국 재화나 용역을 사고 파는 것을 통상적인 거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재무회계, 우리가 말하는 이 회계, 재무회계에서의 거래라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과 수익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제적 사건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바로 거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산이 뭐고 부채가 뭐고 자본이 무엇인지는 조금 있다가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수익 비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화 용역 사고 파는 것을 거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에 대한 의미에서 이 재무회계에서의 거래라는 것은 이 재화 용역을 사고 파는 것인데, 자산 부채의 증감이라든지 수익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무회계에서의 거래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또는 수익이 실현되거나 비용이 발생되는 이 경제적 사건을 거래라고 하고, 이러한 거래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화폐 단위로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화폐 단위로 측정이 가능한 것을 거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화폐 단위로 측정이 불가능한 것은 거래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A 상품을 100원의 외상으로 구입해서, 자, 120원에 판매했다고 보죠. 자, 그러면 A 상품 100원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했고, 자, 외상매입금 100원이라는 부채가 증가를 했고, 자, 판매를 120원에 했으니까 수익 실현은 판매가액 120원이 수익이 실현이 됐고, 이 수익 판매 120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들어간 A 상품의 구입 원가 100원이 매출원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회사의 거래가 되는 것이고, 자,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는 것을 바로 장부 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장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켜야 될 규칙, 즉 기업이 거래를 통한 기록하는 절차, 장부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규칙 및 기준이 있는데, 이게 바로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바로 기업의 장부 작성을 통일시키기 위함인데, 왜 기업의 장부를 통일시켜야 되냐? 자, 기업이 만약 서로 다른 방법으로 장부를 각자가 임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한다? 자, 그랬을 때는 기업의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 간의 비교 가능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사례를 보도록 합니다. 자, A라는 제품, 동일 제품이 있습니다. 자, A라는 동일 제품이 있는데, 이 A라는 상품, 이 A라는 동일 제품을 구매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A라는 동일 제품을 구매한 것을 바로 A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판매하는 기업, 가불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 기업이 A라는 이 제품을 구매하면서 판매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모두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2021년 1월 1일에 A 상품 한 개를 100원에 구매를 합니다. 자, 그리고 2021년 2월 1일에 A 상품 한 개를 110원에 구매를 하죠. 자, 그리고 2021년 3월 1일에 A 상품 한 개를 150원에 구매를 합니다.
자, 그리고 2021년 4월 1일에 A 상품 3개 중 1개를 2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자, 이게 1번부터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에 대한 거래가 가불병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가불병이 판매한 A 상품 판매 가격은 자, 200원으로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불병이 판매한 A 상품의 판매 가격 200원은 동일한데, 자, 원가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에 따라서 이 원가는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매 원가를 가불병이 다음과 같이 각각 산정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갑은 상품 가격 200원을 판매를 하면서 상품 원가를 자, 2021년 1월 1일에 구입한 A 상품의 가격 100원으로 정했고, 자, 을은 2021년 3월 1일에 구매한 A 상품 가격 150원에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200원에 A 상품 1개를 판매를 했는데 A 상품 한 매의 판매 가격은 200원이고, 이 A 상품 판매를 했기 때문에 A 상품의 원가를 바로 1월 1일날 구입한 것으로 할 것인지 3월 1일날 구입한 것으로 할 것인지, 뭐 아니면 여기 뭐 2월 1일날 구입한 상품 원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원가 평균 단가로 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갑은 바로 제일 빨리 구매한 2021년 1월 1일 구매한 A 상품 가격 100원을 원가로 했고, 자, 을은 가장 마지막에 구매한 상품 가격 150원으로 원가로 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병은 이 A 상품의 평균 단가, 즉 100원 플러스 200원 플러스 150원을 더해서 3개의 상품으로 나눈 평균 단가 120원을 적용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가불병의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가불병의 이익을 보시면, 자, 판매액은 가불병이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A 상품에 대한 구매 원가, 3개의 구매 원가도 동일하고 구매 날짜도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갑은 가장 먼저 구입한 원가 100원을 적용해서, 자, 판매가 200원에서 원가 100원을 뺐기 때문에 갑의 이익은 100원이 되는 거고, 자, 을은 판매가 200원에서 자, 원가 가장 늦게 구입한 3월 1일에 구입한 원가 150원을 적용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판매액 200원에서 원가 150원을 차감을 하면 을의 이익은 바로 150원이 되죠. 50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병도 판매가액 200원에서 병은 바로 A 상품 3개를 구매하면서 총 투입된 금액을 3개로 나누어서 평균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120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병은 판매액 200원에서 원가 120원을 차감한 80원이 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사례에서, 자, 가불병의 기업, 가불병 기업의 판매가액도 동일하고, 자, 가불병의 구매 날짜도 동일하고 A 상품의 구매 단가도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가불병이 판매가도 동일한데 이 판매가액에 대응해서 발생된 이 비용 원가를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집니다. 자, 바로 이 원가, 이 상품 원가를 어떤 것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지는데, 자, 그러면 이익이 달라지는 이 이익의 구성 순위를 보면, 자, 갑이 제일 크죠. 갑이 100원으로서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을이 80원으로서 중간이고, 병이 제일 적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일의 가불병이 판매가격도 동일하고 구매일자도 동일하고 단가도 동일합니다. 자, 물론 뭐 그럴 일이 실무적으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자, 그렇게 똑같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그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각자 다른 원가 산정 방식을 통해서 이익을 산정하다 보니까 갑이 제일 큰 이익이 발생이 되고 병이 제일 작은 이익이 발생이 되고 을이 중간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즉 B가 여러분들이 이 가불병에 대한 회사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익을 기준으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 A 상품의 판매 가격, 구매 가격이 동일하고 구매 날짜도 동일해서 기업 가치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원가를 각각 제각각 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이익이 가장 많은 갑한테 투자를 할 겁니다. 갑에 100원에 투자를 할 거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병에 투자를 할 겁니다. 자, 이것은 뭐 여러분들 마음이죠. 뭐 병의 회사가 50원밖에 안 드는데 이익이 굳이 100원의 이익이 나는데도 굳이 50원의 이익밖에 안 나는 회사에 투자를 한다? 자, 이런 바보 같은 투자를 여러분이 한다? 뭐 누가 말리지는 않을 겁니다. 결정은 여러분들 자체가 했기 때문에 뭐 50원에 이익이 나는 병에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 경제적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봤을 때 대부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합리적인 투자자 B 여러분이다 하면 바로 이익이 가장 많은 갑한테 투자를 할 겁니다. 갑의 이익이 100원이기 때문에 갑한테 투자를 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갑을병의 기업 가치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원가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냐, 즉 제일 먼저 상품 구입한 원가로 할 건지 제일 마지막에 구입한 원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평균 단가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익이 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을 바탕으로 투자한 여러분이라든지 투자한 이 B는 바로 이익에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갑을병이 적용할 A 상품에 대한 원가 상정 방식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할 기준을 만약에 적용해 준다면 B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A 상품에 대해서 원가 상정 방식을 평균 단가로 산정을 해라. 자, 이러한 기준, 자, 이러한 것을 기업회계 기준에서 규정을 했다면 갑을병은 바로 평균 단가로 원가로 산정을 했을 것이고, 자, 그렇다면 갑을병의 이익은 모두 평균 단가 120원을 적용할 것이고, 자, 그러면 200원의 판매가액에서 평균 단가 120원을 빼면 80원의 이익이 동일하게 갑을병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갑을병의 이익은 동일하기 때문에 B라든지 여러분들은 갑을병의 이익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동일하기 때문에 갑을병의 이익 이외에 갑을병의 다른 가치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 투자 의사 결정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투자자의 왜곡된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 그리고 갑을병의 기업 가치를 비교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을병의 기업 가치, 기업 간의 비교를 제공해 주는 거죠. 자, 갑을병은 동일합니다. 평균 단가 120원. 자, 원가 상정 A 상품에 대한 원가 산정 방식을 평균 단가로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갑을병은 평균 단가로 원가 A 상품에 대한 원가 120원을 적용해서 이익은 80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갑을병의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이 가능하고, 자, 투자자 B 입장에서는 갑을병의 이익이 80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조금 전과 같이 봤던 갑을병이 제각각 원가를 산정했을 때 갑의 이익, 즉 갑의 이익이 제일 크다고 왜곡된 이익으로 봐서 갑의 이익이 제일 크다고 갑을 투자하는 의사결정을 왜곡된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러한 갑을병의 비교 가능성을 통해서 갑을병의 이익 이외의 다른 가치 판단을 통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장부 작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거고, 자, 그러한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례에서 보았듯이 갑을병의 A 상품에 대한 원가 산정 방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규정함으로써 갑을병의 장부 작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기업회계 기준이고,
자, 이러한 기업회계 기준은 복식부기로, 자,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한다는 전제 하에서 기업회계 기준이 제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바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개념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복식부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복식과 부기를 합친 단어인데, 자, 부기라는 것은 장부 기입을 줄임말입니다. 장부에 기입한다. 자, 장부에 기입을 한다. 장부에 기록한다. 장부 기록을 줄임말을 부기고, 자, 복식이란 사전적 정의는 두 겹 또는 그 이상으로 된 복잡한 방식을 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복식부기라는 것을 토대로 복식부기를 정의를 하자면 무엇이냐? 자, 바로 장부를 기록하는데 장부를 두 겹 이상, 즉 양쪽으로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쪽으로 장부를 기록하는 것을 복식부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거래에 대해서 장부에 기록할 때 한쪽으로만 기록된 금액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한편의 동일 금액으로 기록해야 되는데, 자, 이것을 복식부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에 대해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여러분들 회계처리 또는 분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회계처리 분계를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회계를 이해할 수 없고, 이 회계처리 분계의 이해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래의 8요소가 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분계 또는 회계처리라는 것은 결국 거래를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구분해서 양쪽에 기록하는 것을 분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거래가 발생이 됩니다. 자, 어떤 거래냐? 자, 2021년 1월 1일 A상품 1,000원을 외상으로 구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분계는 어떻게 하냐? 자, 차변, 그러니까 이 슬러시를 기준으로 좌측에 1,000원, 우측에 1,000원을 일단 기록합니다. 좌측, 우측에 동일 금액 1,000원이 와야 되고, 자, 좌측에는 바로 A 상품을 구매한 이 A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오고, 자, 우측에는 바로 외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오는 겁니다. 자, 이 계정 과목 학습을 할 거고, 자, 이 분계 추후에 또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봤듯이 이 A 상품과 외상 매입금을 계정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1,000원은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슬러시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는 A 상품 1,000원으로 기록하고 우측에는 외상 매입금 1,000원으로 기록을 합니다. 자, 이것을 실무적 편의상 좌측에 기록하는 것을 차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측에 기록하는 것을 대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봤듯이, 자, 이 슬러시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 기록한 이 A 상품 1,000원을 차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슬러시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에 외상 매입금 1,000원이라고 기록하는 것을 바로 대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왜 슬러시를 기준으로 좌측을 차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슬러시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을 대변으로 기록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저도 답변할 수 없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규칙으로 그렇게 하라고 벌써 몇백 년에 걸쳐서 이 복식부기에 대한 개념적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왜라는 의문을 갖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그 법률 공부에서는 왜라는 그 의문이 중요합니다. 이 법 규정이 왜 이렇게 규정이 됐을까? 또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이 법률 규정을 적용을 하는데 왜 이 법률 규정을 적용을 할까? 왜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지만 회계에서는 여러분들 왜라는 의문을 가지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바로 이 회계는 규칙이기 때문인 거죠. 기업회계 기준도 규칙이고 이 기업회계 기준의 전제가 바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작성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이 복식부기에 대한 전제 그 자체도 다 규칙입니다. 자, 이 규칙이기 때문에 이 규칙을 가지고 왜라는 의문을 표시하는 순간 여러분들 회계학 공부는 망친 겁니다. 회계학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률 계열의 공부 방식과 상경 계열의 공부 방식이 달라요. 상경 계열의 공부 방식은 왜라는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규칙이기 때문에. 자, 회계, 세법, 자, 이런 것들은 왜라는 의문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 규칙이고 정해진 규정이기 때문에 그냥 왜라는 의문을 갖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법률 공부는 반드시 왜라는 의문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법 공부를 하면서 이 법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거 당연하구나, 자, 이런 법 공부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법률 공부에서는 당연히 왜라는 의문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학습 방법이 다르고 학습 방법이 다르면 사고의 접근 방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방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공무원 공부를 해본다, 아니면 어디 방문을 해본다. 자, 법무부하고 기획재정부를 비교를 해보면 업무 방식이라든지 사고, 일하는 접근 방식이라든지 일하는 태도 180도로 다릅니다. 왜? 전공 과목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이 법률가를 위한 회계학만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합니다. 이번 학기 법률가를 위한 회계학 공부 방식만큼은 왜라는 의문을 갖지 말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분계란, 이 장부 작성의 첫 번째 단계인, 즉 회계의 기업회계 기준의 전제인 이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을 하는 것의 첫 번째 단계인 이 분계는 바로 슬래시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은 차변, 우측은 대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바로 이 분계를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차변 금액의 합계와 대변 금액의 합계는 반드시 동일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이유고, 동일하지 않다? 잘못 기록한 겁니다. 반드시 다시 찾아서 동일하게 차변금액 합계와 대변금액 합계를 동일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자, 이를 바로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자, 기업의 거래는 결국 분계를 통해서 장부를 작성하는데, 자, 이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에 행한 거래를 분계함으로써 이 분계를 토대로 장부 작성을 해서 여러가지 원장 마감이라든지 결산 절차를 통해서 기업의 이익 또는 손실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장부 작성의 첫 번째 단계인 이 분계가 가장 중요하고, 어떠한 것에 분계를 하는 것이냐? 바로 거래에 대해서 분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래라는 게 무엇이냐? 재무회계에서 거래라는 것은 바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 감소와 비용, 수익의 발생으로 정의되는데, 자, 이를 한번 세분화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재무회계에서의 기업의 거래를 세분화해 보면, 자, 첫 번째 자산의 증가, 두 번째 자산의 감소가 있고, 자, 세 번째 부채의 증가, 네 번째 부채의 감소가 있고, 다섯 번째 자본의 증가, 여섯 번째 자본의 감소가 있고, 자, 일곱 번째 비용의 발생, 여덟 번째 수익의 실현으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기업에서 말하는 무수한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 8가지 거래로 분계를 하게 되는 거고, 이 8가지로 거래를 분계한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거래의 8요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한 거래는 바로 이 8가지로 분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의 8요소, 즉 기업의 거래를 이 8가지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수익의 실현,
어떠한 거래든지 이 8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거래의 8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거래의 8요소를 토대로 기업에 대한 분계, 모든 거래에 대해서 분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재무회계, 기업회계 기준, 복식부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거래의 8요소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학습할 건데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거래의 8요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거래가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비용의 발생, 수익에 실현되는 것들을 거래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러한 거래의 8요소를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자산부채 자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도 세부적으로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거래의 8요소를 이해하기 위해서 학습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자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바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 유형자산을 말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든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예금이라든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품, 제품이라든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자, 이러한 것들을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 자산에 조금 더 기업회계 기준에서 말하는 의미로 풀었으면, 자, 바로 과거의 거래로서 현재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상품을, 자, 상품이란 자산은 나중에 팔아서 수익이 실현되고, 자, 그 수익이 실현되는 것은 회사의 미래적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기계장치라는 자산은 기계장치를 통해서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기업의 미래적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것에 역할을 하는 기계장치. 자, 이런 것들을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채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부채라는 것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다든지 또는 뭐 다른 회사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물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든지, 그래서 추후에 뭐 줄 돈을, 쉽게 얘기해서 줄 돈을 부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의로 풀어서 쓰면 과거의 거래로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미래의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채라는 것은 어디서 돈을 빌려왔다 차입금이 되는 거고, 이러한 차입금은 반드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갚아야 되면 기업의 자산인 현금이 나가야 되고, 자, 그러면 미래의 현금, 자원이라는 유출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본, 부채라고 얘기를 하고, 자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자본이라는 것은 투자 자금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시작하거나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기금을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기업을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자본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자본 투입금이 바로 자본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자본이라는 것은 바로 기업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액을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자본이라는 것은 결국 손자산으로서 기업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식회사다 그러면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투자금을 내야 되는데 그 투자금을 자본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자본금을 통해서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자산의 형성이 되고 부채가 발생이 되고, 자, 이러한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을 하면 잔해액이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잔여액을 바로 자본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러한 잔여는 결국 자본금과 이익, 회사의 이익이 누적된 이익잉여금으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도 상세히 추후에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산이라는 것 쉽게 얘기하면, 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구나. 부채라는 것은 아, 기업이 갚아야 될 뭐 빚이구나. 자, 자본이라는 것은 기업을 설립할 때 투입된 자금이구나. 아, 요 정도로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거래의 8요소를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세부적으로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수익 비용은 뭐냐? 자, 수익이라는 것은 바로 기업이 경제활동, 자, 기업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익을 창출하는 거고, 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이 경제적 활동의 대가로 얻은 경제적 가치, 즉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돼서 재화를 판매한 수익이라든지 용역에 제공한 수입이라든지, 즉 재화의 판매,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이라든지 부채의 감소를 바로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매출액이라든지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수익이라든지 건물을 빌려주고 받는 임대 수익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비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물건을, 기업이 물건을 팔려면 물건을 사와야 되고, 자, 이렇게 물건을 사거나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돈을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서 발생되는 자산의 유출이라든지 부채의 증가를 말하는 거고,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바로 근로자들도 필요로 하고, 근로자들한테는 바로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되고,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여러분들 4대 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자, 그러면 4대 보험을 납부를 해야 되고, 자, 이러한 것들이 비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용을 예를 들어 보면, 자, 매출원가, 매출원가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물건 A라는 상품을 구매를 해서 A라는 상품을 판매를 하면 A 상품을 판매한 것을 매출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A 상품을 구매한 원가를 매출원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급여,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한테 지급하는 대가, 이것을 급여라고 얘기를 하고, 자, 돈을 빌려왔을 때 이자, 비용이 발생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개념 추후에 자세히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개념적인 내용을 우선적으로 본 이유는 바로 거래를 이해를 해야 되고, 이 거래를 통한 거래를 분개하는 이 거래의 판료소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거래의 판료소를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의 내용을 충분히 복습을 하고, 다음 시간에 학습할 거래의 판료소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자세히 학습을 할 때 여러분들 잘 수업을 들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